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기찬입니다. 지금 방송 보는 분들은 이제 GSET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삼성 입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인적성 GSET 시험입니다. 도대체 이런 귀찮은 걸 여러분들한테 왜 풀어보게 만드냐,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도 삼성에서 근무하면서 또 이제 신입사원들 교육하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이, 여러분들 삼성에서 업무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 우선 좀 속도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조 생산이라든가 공정 엔지니어 파트에서 업무 진행하는 친구들은요, 제품 스펙 데이터를 빨리빨리 봐야 돼요. 그래서 공정에서 벌어지는 불량의 유무를 체크할 줄 알아야 되고, 영업관리 같은 걸 진행하는 친구들도 그 업무를 진행하면서 경쟁사의 동향이라든가 영업 실적 데이터를 보고 우리 회사 영업 전략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개발 기간도 굉장히 짧아지고, 여러분들 삼성은 뭐 IT라든가 다른 제조업이나 뭐 서비스업에서도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속도감 있는 경쟁의 영역에서 업무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빠른 업무 처리 실력도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짧은 시간 동안 수리력, 추리력, 지각 능력 뭐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 알다시피 삼성 글로벌 회사니까 글로벌 비즈니스를 당연히 진행하고 있거든요. 삼성이 국내에서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영어 실력도 검증을 해요. 그러니까 언어, 수리, 추리, 그리고 지각, 영어, 주로 이렇게 5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적성 시험이 물론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 올라가긴 하지만, 무슨 뭐 고시 공부처럼, 수능 공부처럼 무슨 뭐 몇 년씩 하는 그런 공부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여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모든 시험이 다 그렇잖아요.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적성 시험을 공부해서 풀라 이렇게 디자인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 패턴이라든가 유형을 안 상태에서 시험장에 가는 것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가는 것,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본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중요하고 그냥 그나마 단기간에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수리하고 추리 파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돼서 제가 짧게나마 중요한 부분들을 교재 베이스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어보면서 이런 식으로 문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구나, 유형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나는 어떻게 계산을 해서 속도감을 좀 높여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에 있는 내용들 근간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좀 풀어드리고요, 접근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수리 능력 검사부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수리는 크게 쉽게 말해 계산 파트가 있고, 응용 계산, 다시 말해 방정식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자료 해석 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나오는 유형들이 일부 좀 정해져 있고, 여러분들한테 무슨 뭐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를 내는 건 아니거든요. 적성에 나오는 수준은 산수예요. 산수. 중학교 때 배웠던 수준의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까먹은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어지는 부분은 추리 능력 검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논리적인 추론 능력을 보는 파트예요. 3가지 정도는 아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수문자 추리 파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언어 추리 파트, 세 번째가 과학 추리 파트입니다. 과학 추리 파트는 약간 기본적인 과학 상식도 알고 있어야 유리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도 같이 연결지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수 추리 파트는요, 유형이 좀 나뉘는데, 첫 번째는 가장 쉬운 유형, 덧셈 유형이에요. 이건 뭐냐면 그냥 항과 항 사이의 차이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제 문제 보도록 하죠. 예제 1번 문제를 보면 보세요. 1, 4, 2, 8, 11, 9, 15.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놈이 나올 거냐, 이렇게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항과 항 사이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이거 플러스 3이죠. 이거 마이너스 2죠. 플러스 6이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3이고, 마이너스 2고, 플러스 6이에요. 지금 패턴이 어때요? 이렇게 그룹핑 돼 있죠? 이게 왔다 갔다 한다고. 그지?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 돼? 플러스 3이 나올 차례니까 답은 얼마? 18이 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항과 항 사이 차이만 알면 바로 풀 수 있는 덧셈 유형의 문제 유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 문제를 보면 얘 봅시다. 얘는 2, 4, 4, 12, 24, 24, 72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항과 항 사이 차이를 만약에 아까 문제처럼 적는다 치면 플러스 2, 0, 8, 12, 0, 그 다음에 이건 얼마야? 이거는 48이네. 근데 여기서 패턴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덧셈 뺄셈 유형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두 번째 유형, 곱셈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항과 항사의 차이를 곱하기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수출입 파트에서 무슨 뭐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의 일반항 같은 거 몰라도 돼요.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결국 이번에는 곱하기로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3. 그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3이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패턴이 보이네요. 그죠? 이렇게 패턴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2 해가지고 답을 구하게 되면 알아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곱셈. 아까 것이 덧셈의 유형에서만 패턴이 나왔다고 하면 이거는 덧셈 아니라 곱셈의 유형까지 고려해가지고 푸는 문제. 근데 덧셈 유형은 너무 무시하지 마. 이게 예를 들어 막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 그러니까 항과 항 사이 차이를 적었는데 이렇게 적고 그 다음 건 마이너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6이 나올 때도 있어. 이거는 뭐야? 그룹핑 돼 있긴 한데 부호가 바뀌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유형이 응용이 또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그재그형이라고 잡아놨는데 지금 사실 이 교재에 있는 건 진짜 지그재그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 지그재그형 문제가 빠져서 하나 좀 넣어서 설명을 들어보면 교재에 없는 건데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편하게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2, 5, 그 다음에 10, 13, 26으로 나왔다고 칩시다. 뭘 찾으라고 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런 거 풀 때는요. 자, 항과 항 사이 차이를 우리가 적는다고. 플러스 3, 플러스 5, 플러스 3, 플러스 14. 여기서 패턴이 안 나와. 그지? 그럼 이제 곱하기와 나눗셈을 적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적을 때 아까 건 다 정수였죠. 그렇잖아. 근데 이럴 땐 봐봐. 이거 어떻게 돼? 곱하기 2분의 5거든? 여러분 이런 건 적는 거예요? 안 적는 거예요? 이런 건 안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여긴요. 타이틀 자체가 수리가 아니라 추리예요. 계산 실력을 검증하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기 분수다. 그럼 이건 안 적는 거예요. 여기만 적. 이거 얼마야? 곱하기 2지. 이거 뭐야? 분수 나오잖아. 이거 안 적는 거야. 이거 얼마야? 곱하기 2지. 그럼 패턴은 어떻게 잡힌다? 이런 식으로 잡힌다. 왔다리 갔다리. 그럼 여기 플러스 3이 나오니까 답이 얼마? 29가 나온다. 이게 진짜 지그재그형이에요. 지그재그. 제가 지그재그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알겠죠? 위아래로 패턴이 잡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문제들이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새로운 유형을 보면 예제 1번 문제를 볼까요? 보시면 자, 이것도 보면 아까 같으면 똑같이 푼다고 칩시다.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5, 마이너스 7. 패턴이 안 나와요. 그죠? 곱하기 적어. 이건 정수 아니까 안 적어. 이것도 정수 아니야. 이거는 정수네. 나누기 2야. 이건 안 적고. 이건 나누기 8이야. 패턴 잡혀? 안 잡히잖아. 이거는 이런 식의 유형이 아니에요. 그냥 항과 항 사이를 건너뛰는 그런 식의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봐봐. 플러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잖아. 그럼 플러스 2 한 번 더하니까 답은 얼마? 10이죠. 이건 뭐야? 퐁당퐁당 건너뛰는 느낌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저는 이걸 뭐라고 한다? 퐁당퐁당형이라고 해요. 퐁당퐁당. 이 퐁당퐁당형은요, 항이 5개 미만이면 못 나와요. 그러니까 항이 어느 정도 많아질 때만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이다. 예,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진짜 어려운 유형은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문제가 지금 예제 2번 문제처럼 3, 5, 13 그리고 43이야. 그러면 항과 항 사이 차이 곱하기 적어봐야 답이 나오지 않고 건너뛸 수도 없는 유형이에요. 이런 건 짬뽕 된 거야. 자, 여태까지 문제 어떻게 풀었어요? 덧셈과 뺄셈의 라인에서 풀어. 덧셈 유형. 그게 아니라 곱셈과 나눗셈의 라인에서 풀려. 그럼 곱셈 유형. 여기서 지그재그로 패턴을 잡아. 지그재그형. 건너뛰면 퐁당퐁당형. 이건요. 이 항과 항 사이 차이에 4층 연산으로 나온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4층 연산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럼 합쳐진다고 하면 더했다가 뺄 수도 있고 곱했다가 나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 근데 여러분 더했다가 빼는 건 의미가 없잖아. 그건 덧셈 유형이잖아. 그지? 그러면 결국 이거예요. 덧셈 뺄셈의 동네와 곱셈과 나눗셈의 동네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하냐? 믹스형이라고 해요. 혼합됐다고 해서. 믹스형.
자, 그러면 이것도 너무 많잖아, 종류가. 그지? 하지만 종류는 대부분 이거예요. 곱하기로 가까이 갔다가요. 나머지를 더하기로 채워넣는 유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3에서 5로 갈 때 곱하기 1로 간단 말이야. 3까지 어프로치를 했어. 그 다음에 2를 더하는 거야. 5에서 13을 갈 때 어떻게 돼? 곱하기 1을 해. 곱하기 2를 해야겠네. 그래야 10까지 갈 수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가지고 어프로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몇 개를 더했어? 3을 더한 거죠. 그죠? 자, 그럼 이건 뭐야? 곱하기 3을 했어. 39까지 갔어. 그 다음에 곱하기 4를 한 거죠. 그럼 패턴이 1, 2, 2, 3, 3, 4니까 이번엔 어떻게 돼? 곱하기 4로 갔다가 더하기 5를 한 게 답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177이 나와요. 숫자도 제법 크죠? 그러니까 이거는 믹스형. 대부분은 뭐다? 곱하기로 가까이 갔다가 더하기로 채워 넣는 유형이에요. 그런데 이건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정말 어렵게 나올 때는 얘가 마이너스로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교재는 없는 건데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리면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요. 3, 5, 8, 13, 22, 39. 그 다음에 묻는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곱하기로 간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자, 덧셈 적고 곱셈 적고 안 나왔어. 그래서 이제 믹스형까지 넘어왔어요. 그러면 3에서 5로 갈 때 곱하기 1로 갔다가 2를 채워놓고, 곱하기 1로 갔다가 3으로 채워놓고, 뭐 나올 것 같죠? 그런데 곱하기 1로 가고 5로 채워넣는데 패턴이 여기서 계속 해봐야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어려운 유형이에요. 잘 나오진 않는데 곱하기 2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건 더하기로 곱하기로 최대한 근접한 다음에 나머지를 채워넣는 수준이었다고 하면 이건 살짝 넘어선 다음에 백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곱하기로 갔다 마이너스 2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곱하기 2로 갔다가 마이너스 2 한 거지. 그지? 얘는 곱하기 2로 가면 16까지 갔다 마이너스 3 한 거고, 얘는 26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4 한 거고, 얘는 곱하기 2로 44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5 한 거잖아. 그럼 답은 어떻게 나와요? 곱하기 2로 갔다가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될 차례가 되겠죠. 그럼 이걸 계산하면 답은 72가 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특수한 유형으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유형별로 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머릿속에 좀 넣어두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오는 거 원래 수열이 있는 겁니다. 그 문제 유형을 보면 5번째 유형이죠. 요거는 원래 수열이 있는 거 피보나치입니다. 아이고, 피보나치. 어찌 보면 여러분 특수 유형이라고 잡을 수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피보나치하고 이 퐁당퐁당은 나오면 땡큐야. 왜냐면 금방 맞출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는 유형이 돼요. 보시면 2, 3, 5, 8, 13, 21.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왔냐 이거잖아. 뭐야? 이거 두 개 더하면 요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더하면 이거고, 요거 두 개 더하면 이거고, 요거 두 개 더하면 이거니까 요거 두 개 더해서 답은 얼마? 34가 바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항과 항을 더해가지고 풀 수 있는 유형이다. 특수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가 기본 패턴이에요. 덧셈, 곱셈, 지그재그, 퐁당퐁당, 믹스형, 피보나치. 요거는 머릿속에 꼭 넣어두세요.